미래교육 현장 강사 연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연수원 서기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교육을 위한 현장 강사의 역할과 미래교육을 위한 연수체제의 개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래교육을 위한 연수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19를 통해서 도대체 이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활동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학습을 해본 결과 언론에서라든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학습지 교사도 이렇게는 안 했다. 원격 수업이 아니라 방치다. 또는 온라인 자율학습이다. 이러한 혹독한 평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의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요. 중위권 학생들이 몰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학습의 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AI로 온라인 학습에 맞춤 수업으로 학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 얘기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교육청에서 보여지는 반응은 오히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에 바라보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사 간의 원격 학습의 질적인 차이가 큼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학부모 또 다양한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방향 소통을 늘려야 된다든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핵심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지내본 결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라고 하는 것들,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학교 현장이 바뀌었는지 대처해가 나갔는지 아니면 온라인의 상황이 학습케 만들었는지 또한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 교육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교사들이 만들어진 노하우와 컨텐츠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아까 이제 학습의 격차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격차, 기관으로서 책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많은 교육의 내용 중에 교육의 공공성, 또 학교의 책임성, 이 속에서의 리더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지금 출석과 비대면과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브랜드 러닝,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지금까지 교과교육과정이 진도 차시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이제 교사가 지금까지는 결핍 모형에 의해서 뭔가를 학습하고 도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많은 것을 요구되어지는 거 보면 교육 콘텐츠 개발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역량으로 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하고 노력을 다 담아낼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생산하고 또 이것을 코디네이터로서 재가공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에서 보게 되면 원격 수업이 단방에 컨텐츠를 올려놓고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게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플립러닝이라든가 소셜러닝, 엑스러닝,
디자인 띵킹,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만 그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원격 수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질 관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학력의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온라인 상황에서. 그럼 현재 각종 이루어졌던 선별형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성장 중심의 평가 체제로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한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연수 설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미래 교육을 위한 현장 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지금 현재 요구가 뭐냐는 것이죠. 시대적 요구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번 좀 더 우리 연수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에서 한번 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원들의 경우 보게 되면은 집합 연수의 비율보다는 온라인 연수의 비율이 대단히 높지요. 연수의 과정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수 시간수로 보게 되면 참 많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원들이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게 되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교원들이 경력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은 OECD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관리자 과정의 연수 과정은 좀 체계화되어 있고 시수가 많다라고 하면 일반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면 자율기획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연수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연수의 접근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현장 강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들이고,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율기획 연수에 대한 체계화, 전문적 학습 연수에 대한 체계화,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원격 연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방향, 단방향 연수가 굉장히 많죠. 그 연수들이 대체적으로는 교수학습이라든가 생활지도 영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도 이 단방향 연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변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죠. 단지 연수에 대한 시수와 차시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밖에는 지금 현재 보여지지 않고 질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많은 시도가 연수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연수원의 인접 지역에서는 그 접근성이 뛰어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집합연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숙박연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퇴근길 연수라든가 비스퍼경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접근성을 확대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원격 연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연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자율연수를 지원해주는 구조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또 이러한 연수가 일행하도록 지역학습관, 이러면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습관을 둔다거나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나 유유시설, 학교에 있는 유유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요원을 육성해서 지역에 배치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겠죠.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군이 연수의 질적 수준을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재가 좀 발생할 수 있고 또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총체적 관리, 일관성, 연수의 일관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지역의 접근성의 문제와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연수를 수행하는 과목을 보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요구되는 정책 연수의 과정이 많은데 그 연수의 과정의 비중이 높은 거에 비해서 연수의 체계적 관리가 좀 부족하고 지속성이 부족하죠. 예를 들면 특정한 연수의 과정의 몽체를 보게 되면 무슨 리더 과정 또는 전문가 과정 또는 무슨 아카데미 과정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 따라서 연수의 목적이라든가 연수의 대상이라든가 연수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다음에 연수가 된 사람들을 추수관리, 이분들을 어디다 쓰여져야 되는가가 관리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연수는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연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역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역할 수행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연수를 시켜서 전문가 과정이나 리더 과정 연수를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체계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장 강사, 지역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목적이 분명한 것들이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연수 과정이 체계화돼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연수 과정이 설계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들인데 거기에 따른 과정별 역량 요소를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만큼의 연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 과정, 지역 강사 요원 육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접근성의 문제,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수의 목적과 대상 그 다음에 과정별 역량 요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 과정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부족하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부분입니다. 성장 단계별 직무연수 체계에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승급 과정이라든가 자격 과정 이런 부분들은 연수 과정이 그나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승진을 하지 않는 일종의 중견교사, 고경력 교사들을 위한 연수 체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하지 않는 교원들은 일정 자격 연수가 끝나고 나면 퇴직 때까지 자율연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체계화시켜서 교사들 스스로 하는 자율연수의 영역과 기관연수로 해야 될 영역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책임있게 교사 개인의 책임인지 기관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되어서 교사들 전체를 위한 연수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수 목표의 재설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좀 부족하다. 그럼 능력 있는 교사가 그것을 교수, 도제적 교육을 하려는 방식입니다. 연수를 시키는 방식이죠. 다른 말로는 결핍 모형에 의존하는 연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학교 현장을 보게 되면 모든 교원들에게 컨텐츠의 개발자로서 역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수의 설계 방식도 이런 강의 위주의 전달 연수 방식에서 이제는 그들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연수 체제로 어떻게든지 바꿔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역량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학교 현장을 보게 되면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방역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3분의 1이 학교에 나오게 했느냐, 2분의 1이 나오게 했느냐, 대면 수업을 하게 했느냐, 이런 등등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정 지침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학교가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학생들의 학사 운영에 관한 부분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올 9월 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이 너무도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공동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이것을 공유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공감과 이해 과정, 상호 협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다른 여타의 것을 갖다가 쓰는 것,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것, 공동 연구 개발하고 함께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온라인 학습의 상황에서 능동적 대처를 하는 학교를 보게 되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제대로 된 학교, 교직 문화가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들은 이것을 매우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리더십이 또한 이와 같이 학습 공동체라든가 학습 조직화된 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한 학교들은 매우 능동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고, 바깥에서 지침이 떨어져 있든 없든 또는 연수를 시켜주지 아니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이걸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는 것이 현재의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민주적이다, 이런 부분이 다 답이 아닌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적이라고 했는데 책임성의 부재, 공공성의 부재, 이런 경우에는 결정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확실한 어떤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합니다. 하던 대로 리더십, 물어봐 리더십. 책임성의 부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돼서 학교 내에서, 교직 내에서 비판되어지나 논의되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는 학교 밖에서 학부모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학교를 비판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전경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장 또는 교감 연수의 과정에서 이런 연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는 지침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치고 자율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연수의 방식이라든가 역량에 대한 부분이 재해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면 개인의 역량이 아니죠. 집단의 역량이죠. 지금까지 많은 연수는 교실에서 개인 교사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량요소 체제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교실에 잘하는 교사의 사례를 가지고 이걸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표준화된 모델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는 현재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학교별로, 교실별로, 급별로 상황과 조건이 너무 다릅니다.
특정한 사례 가지고 이걸 다 맞춰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컨텐츠 개발, 공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교사들은 주요 트렌드, 빅데이터라든가 AI를 활용한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연수의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것을 현장 중심으로 연수를 설계하다 보면 실제 업무 수행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험학습, 경험을 사례를 공유하고 소셜학습이죠. 뭐 유튜브에서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조직학습 기반 학습, 학습 조직을 기반으로 한 학습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이제 AR, VR을 이용한 학습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학습,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학습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되는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일정 적용 연수 과정에서도 보고 또 현장에서 진행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를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경험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다양한 도구 행력이 떨어지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것을 활용 능력을 넓히면 저희가 뭐 50대 교사들도 이것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를 봤어요. 결국은 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부터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벗겨내주고 이런 부분을 자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오는 거 이제 가상학습이라든가 비대면 화상학습이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래가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교실 안에 쑥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시간과 이제 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이런 것들, 뭐 쌍방향 학습이 됐든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형태가 지금 우리에게 인터넷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사 교육을 하지 아니해도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의 교육의 활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택적으로 열려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의 공간 속에서 학습 네트워크 상황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형태 중에서 쌍방향 소통, 상호 소통에 의한 학습 활동,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학기 동안 해보니까 인터넷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학습이 가능하다는 것, 또 실제로 온라인 속에서도 상호소통이 교사들과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상황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학습, 문제학습, 문제 해결학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연수의 어떤 연수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연수 체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기관 연수 중심이었죠. 자격 연수라든가 정책 연수라든가 기관에서 필요한 연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이라든가 교육청에서는 자율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학점을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뭐 연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지원 체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제로 지금 현재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연수 활동이 굉장히 폭넓게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1번 첫 번째로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전문적 학습 공동체였죠. 이 연수 활동에 대해서 그 자율 연수를 특수기관 지정해주고 학점 연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 보면 학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들, 또 그 다음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볼 때에 교과교육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걸 학교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 못지않게, 기관 연수 못지않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교육 연구이라든가 다양한 교육공동체 연수활동들, 자료개발 활동들이 학교 현장에 교실 현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학습으로, 연수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이 현장 강사 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 지역 맞춤형 연수라든가 자율기획 연수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이제 투입이 되겠죠. 연수의 형식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일반 집합연수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브랜디드 연수, 그 다음에 컨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해가고 공유하는 방식, 뭐 원격 학습,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식의 브랜디드형 연수 형태로 아마 진행될 거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 정해진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혀 다른 형식의 연수가 지금 전개되는 것이죠. 교실에서 교사들이 애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만이 교수활동이라고 했던 것에서 지금 형태가 달라졌잖아요. 교사 연수도 마찬가지죠. 연수원에 와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 또 학점을 주어지는 것만이 연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형식의 연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연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도 이 기관 연수의 중심의 연수 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제 해야 된다고 강제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그러다 보니 기관 연수의 책임성이 일정 부분 높아지고는 있지만 연수생들의 자율적인 연수에 대한 책임성, 이 부분은 어떠한지 한번 이것 또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연수라고는 교사들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선택적 자율인지, 이것도 교사로서의 책임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은 교사로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도 지금 보게 되면은 교사들은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거기에 맞게끔 연수는 체계화되어 있는가, 연수의 과목이라든가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에 입문에 들어와서 이 입직 시기에 있어서 연수는 교사들에게 어떤 연수가 계획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질 않습니다. 또 수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적응기, 입직기에는 어떤 역량 요소를 중심으로 연수가 설계되고 운영돼야 되는가.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경력 교사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한 20여 년 이상 되어지는 교사들은 어떤 역량으로서 어떤 역할을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게 연수가 설계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 조건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신규 교사의 연수 과정이나 뭐 경력 교사의 연수 과정이나 또는 고경력 교사의 연수 과정이나 이 강사진이나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 단계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의심받는다는 거죠. 전문직은 그 역량의 축적만큼 대접받는 것이 전문직의 특성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경험과 노하우가 전문성 평가받지 못하는 현재의 연수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은 교사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게 되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다음의 교원 정책 과정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 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대대적인 교원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교원 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실질적인 많은 효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 평가를 다 폐지하면 답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이것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연수를 쉽게 설계할 수 있게 코드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입직기에 있는 교직교육 10년 이하의 교원들은 뭐 교육과정에서 여기 보면 이제 A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의 분해력, 수업에 있어서는 수업의 기술을 좀 트레이닝 시키고 기본학습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학급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그 안전한 교실,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등등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중견교사들에게서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교직교육 10년이고 학교에서 부장교사라든가 이런 참 많이 맞잖아요. 그럼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라든가 설계하는 능력을 좀 필요로 한다든지, 수업에 있어서도 개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주요한 역량 요소로 배치하고 수업을 설계해 본다든지, 아마 이런 등등이 이제 이렇게 좀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생애 단계에 맞춰서 연수가 설계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일관성 있게 연수가 기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에 따라서 목적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자격연수 과정이 됐든 직무연수가 됐든 학습공동체 연수 과정이 됐든 조금은 이런 부분이 좀 목적에 맞게끔, 대상에 맞게끔 연수가 설계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연수원들에서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는 생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교원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문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도 좀 보완되어지면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연수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에서 지금 현재 있는 직무연수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교사들에게 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는 사전과정의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임용전 연수들이죠. 여러 가지 뭐 복직자라든가 신규자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퇴직 예정자, 이런 사전과정의 연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정의 연수가 있습니다. 동교육청에서 다양한 전문가 연수를 좀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지역 전문가 과정의 연수 과정과 준하는 아마 그 연수 과정으로 되어질 것인데, 이건 좀 저는 이것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장기 과정으로 하는 아카데미 과정들이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도 되어 있어요. 뭐 리더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도 되어 있고요. 뭐 경력교사 연수로도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좀 새롭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성장 단계 연수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학교 리더 과정 연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경력교사 연수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가장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적응 단계에서 일정 자격 연수를 받고 한 5년 뒤쯤 되어지면 바로 이런 연수를 갖다 일정 시간 동안을 선택적으로 교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90시간에서 100여 시간 정도를 이때쯤 한 5년 동안에 선택적으로 이 연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겠죠. 또 교직 경력 20년쯤 되어지면 또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역량 강화 연수가 배치되어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관 연수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학습 공동체 연수, 자율기획 연수, 지역 연수, 맞춤 연수 이런 부분들은 자율기획 연수, 자율 연수에 되어지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현장 강사라고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지역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이 학습 공동체 연수라든가 자율기획 연수라든가 맞춤형 연수 이 부분들이 이제 체계화 시켜서 연수 과정으로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연수와 또는 지역에 있는 각종 교육연구회와 결합되어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직의 특성은 바로 저는 이런 학습 공동체 연수 과정을 통한 자율 연수로 확대될 때 전문성이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이제 연수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학습 공동체 연수, 자율 기획 연수, 지역 맞춤형 연수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아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의 연수 설계의 역량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단지 여러분들이 연수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연구회라든가 지역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그 협업적 연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되려면 연수 체제를 어떻게 이제 다듬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본적인 기존의 연수를 바꾸는 작업인 것 같아요. 기관 연수 체제에서 학습 공동체 연수로 바꾸기 위한 초보적 단계가 이 시작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이제 학습자의 참여 에 의한 연수의 설계 운영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미래형 연수 설계 능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이제 연수원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역할 정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습자 참여형 연수 개발 및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교원 연수를 살펴본 주로 이 결핍 모델에 의해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사는 좀 부족하다. 능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도제형으로 강의 중심으로 연수를 시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연수들을 이제는 그 개발자적인 위치로서 공동체를 이 교사 공동체를 통해서 반성과 성찰로서 역량을 습득하고 이들이 자기들이 뭐가 모자란가를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이런 형태의 연수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이 변화 모델,
문제 해결 모델로 연수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연수 그러면은 부족한 사람이 배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 모델, 변화 모델, 문제 해결 모델로서의 연수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 능력이라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연수 체계로 바뀌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션 러닝이라든가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소셜 러닝, 플랫 러닝, 브랜드 러닝 또는 뭐 실기, 실현, 실습 등에 대한 연수 역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저희들에게는 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교사 연수를 대상으로 교원들이 이것을 풀어내는 경우는 아직 많지가 않아요. 이러한 능력을 좀 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수생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많이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강의 중심의 연수 모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과정에 이것을 꼭 배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뭐 실행학습을 갖다가 연수 과정 중에 30% 정도를 꼭 넣어라.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브랜드 러닝, 이제 직학과 온라인을 갖다가 병행하는 연수 과정을 설계해라. 비대면 연수의 인선 부분을 20% 정도를 넣고, 공동 연구 개발 실행의 과정을 한 30% 넣고, 그래서 반 이상은 이런 형식의 연수를 하고, 기존의 집합 연수는 한 50% 정도 둔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뭐 쌍방향 연수 또는 유튜브 연수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연수 과정에 이것을 반영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 앞에 보기와 같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참여형 연수 설계의 모형인데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제시하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단계적인 것은 적용되기 어렵겠지만 이 프로그램 설계할 때 또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연수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할 때 저희가 이제 형성평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린 지나도 연수 강사의 만족도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걸 종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 내용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연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과제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원들의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 교육 콘텐츠 개발 도구 활용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육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코디네이터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바로 여러분과 지금 가장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대비한 지역 전문가 양성. 여러분은 보면 현장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지역 전문가가 되겠죠. 지역의 전문가를 이수하는 이러한 과정을 인력풀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 연수라든가 현장 연수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것도 바로 미래지향적 연수 설계의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강사 요원들을 다양한 형태로 양성해 내야 되겠죠. 이게 연수원을 해야 될 일입니다. 교장이나 또 교감 과정, 교원을 대상으로 강사 요원을 양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교육 연구회들과 함께하는 연수 과정의 설계입니다. 이미 교육 연구가 된 집단적인 역량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그 연구회 인력풀을 갖다 쓰는 문제, 기존에 있는 연구회들에게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문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요 여러 연동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산업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죠.
에듀테크 산업이 이 교육 콘텐츠를 전부 다 사적으로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상품화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가 공공재가 아니라 이게 이제 사적으로 되어지고 이것을 매입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안에서 함께 만들어진 이 교육 콘텐츠를 공적 기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깥으로 이 에듀테크 산업 쪽으로 다 빨려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연수원이라든가 각종 우리 모임에서 다각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금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2분의 1 학교 등교니 3분의 1 학교 등교니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2분의 1이 됐다, 3분의 1이 됐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가 2번 나왔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면서 교육과정 자체가 많이 흔들어져 버렸어요. 교육과정 자체의 운영, 학사 운영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질관리 체계를 거의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지금 학교의 현장의 문제가 보면 이 안정성이 떨어진 학교들이 교육의 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결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화가 전에 같으면 20% 정도가 나왔다면 지금 올해 조사된 결과는 보통 40% 정도가 학습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반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 부진입니다.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내년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집합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집단적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철저히 아마 요구가 올 거예요. 맞춤형으로 기초학습 부진 지도를 뭐 또 대대적으로 아마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이제 뭐 연수원의 전문성 강화의 재구화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형식의 연수가 좀 있는데요. 정책 연수, 뭐 리더 과정 연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좀 더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 전문성의 축적, 예를 들면은 뭐 교장 자격 연수 과정이라든가 교장 연수를 해야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일반 중견교사를 위한 뭐 연수 과정이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못하죠. 또 어떤 형식의 연수를 해줘야 되는 것도 분명치가 않고요. 다음에 이제 교과연합이라든가 교원단체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돼요. 전문직의 특징은 바로 이들의 연합이라든가 연맹체들에 의해서 질적 관리와 전문성과 윤리성을 스스로 해낼 때 전문직이라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 될 연수들은 교원단체라든가 교과연합 등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역량이 중심화하는 연수체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집단 성장에 기반하는 연수체제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교사 주도적인 참여 연수, 협업에 기반한 연수 설계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자율기획 연수의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분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자율연수 기획에 대한 연수 설계의 모형 개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율기획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연수 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주고 제시해주는 문제. 연수 기관들이 전문성이 축적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했던 것도 하고 또 했던 걸 또 필요한 것은 또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축적된 연수로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좋은 연수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수원의 이제 접근성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접근성을 좀 강화시켜서 숙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좀 저희가 중요한 연수원의 재구조화의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온라인 수업 환경이 그쪽에 지금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쌍방향 수업의 환경을 구축해주는 문제, 녹화하는 스튜디오 문제, 학습 플랫폼, 교육 콘텐츠 저작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구축으로서 대단히 요구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학습관을 설치해 주는 거죠. 아까 유휴시설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의 1층에 카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터디형 카페로 만들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이죠. 퇴근길에 거기에 들려서 교육지원청이 교수학습 지원센터화 하는 것도 바로 지역학습관의 방안의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연수원에서 다 할 수 없는 협력학교입니다. 단위학교 중에서 매우 선두적인 데 있죠. 공간 혁신을 뛰어나게 하는 곳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탁월하게 한다든가 메이커스페이스 등 첨단 시설을 갖춘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수원에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연수원의 협력학교가 되어서 거기 가서 연수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일반화도 용이하게 되죠. 꼭 그 연구학교를 발표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협력학교를 운영해서 거기가 일상적인 우수 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가 용이화되겠죠. 단지 연구학교 그래갖고서는 승진여 수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운영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도 마찬가지. 특정 학교에다가 첨단 시설을 집중해 놓고 그 학교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공유 시설을 쓰면 좋겠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연수를 우리끼리만 해야 되느냐. 대학이라든가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이렇게 연수를 하고 그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에 대한 관리 체계인데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정확한 소유자 중심 연수 설계, 그 다음에 전문가가 참여 연수의 기획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강사의 강의 만족도 중심의 평가에서 토론이라든가 실시간 투표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수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평가 도구의 방식도 좀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 사회에 맞는 그리고 현장의 요구에 맞는 이런 전문화된 연수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폭넓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마치 이런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연수의 과정들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자율연수 학습공동체로 연수로 끌어가야 될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보고 또 연수원이 됐든 이러한 자율연수를 운영하는 교사 학습공동체가 됐든 간에 미래의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교직의 신뢰를 높이는 부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다 함께 해야 될 모두의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아마 코로나의 상황을 모두에게 기회로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기로 느끼지 아니하고 기회로 느끼고 이 상황을 대처하는 많은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대처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을 위기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회와 새로운 역량의
축적의 시간으로 여러분 다 함께 맞이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